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최대한 영어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내지는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한글로 진행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 숙제에다가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이제 한글과 영어로 두 개를 맞춰 놔서 아이가 반복해 나가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건데 발견한 것들이랑 그런 것들을 쪼끔씩 요약하면서 말씀드릴까 해요, 여기에. 지금 시간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몇 시 몇 분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오른쪽 제 화면 녹화를 다 보여 드리잖아요. 여기에 있는 시간이 나오는데 초 단위로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딱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에 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저도 지금 기억을 되살려서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수업 중에 너무 많은 것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15분 35초에 보면은 시제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한글로 된 문장에 이게 시제가 뭔가라고 물어봤는데 그 문장의 시제를 그게 어떤 시제인지를 잘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총 12가지의 시제가 있고 우리가 많이 쓰는 건 6가지인데 제가 가르친 건 5가지예요. 그리고 학생이 지금 착각하는 것까지 하면 7가지 시제가 약간 어우러져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가 이걸 설명해내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숙제를 편성을 일단은 해놨고요. 평소에 일어나는 일들, 이게 평소 시제, 현재 시제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이제 문법하는 사람들 가르치는데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평소 시제를 현재 시제라고 가르치면은 현재 진행이랑 나중에 혼선이 와요. 그러니까 평소 시제라고 가르치고 평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애초에 현재 시제라고 만들었으면 안 돼요, 그거를. 이상한 실수를 해놔가지고 과거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다 하는데 네 번째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다섯 번째 거는 왜 이게 현재 완료인지 잘 설명을 못해요. 모르는 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름을 지은 사람이 현재 완료라고 해서 잘못됐다. 완료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것이 더 많은데 사실상.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한다. 이걸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 카테고리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문제. 이건 뭐냐면은 한국어 문장, 한국어 문장에서 평소부터 해서 과거, 미래,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이렇게 5개가 있을 거잖아요. 일단 저한테 배운 게. 그러면은 이게 영어 문장에서도 똑같이 맞아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문장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줄로서 이렇게 그었을 때, 저렇게 그었을 때 여기 A 자리에 있는 애가 B 자리에 있는 애랑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맞춰야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사표로 저랑 지금 숙제하고 있는 동사표로 인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도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이번에는 평소라는 보물을 찾아오세요라고 하면은 그 지도를 보고 가서 영어라는 지역에 가서 평소라는 보물을 찾아와야 되는데 안 맞아떨어지니까 평소라는 보물을 찾아오세요 했는데 현재 진행이라는 걸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맞춰가는데 좀 뭐라고 할까, 이거를 칼리브레이션을 영어 한글로 뭐라고 하지? 교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걸 좀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그 다음에 또 25분 6초에 가면 뭔가 배우면 패턴인지 하고 배운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각각의 상자에 담는다. 이거가 있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이 사진을 봤을 때 여기에 나온 게 고양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진을 봤을 때, 그죠? 그리고 여기 사진에 나온 것들은 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이게 어떤 건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귀가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눈이 두 개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형태적인 어떠한 차이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를 봤을 때 개인지 알고 고양이를 봤을 때 고양인지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런 문장들을 본단 말이에요. 이런 문장들을 봤을 때 그는 멋질까요? 라는 문장을 봤을 때 이게 과거 시제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는 멋졌나요? 과거 시제. 나는 친절하지 않다를 봤을 때 평소 시제라고 인지를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없다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어에 12가지 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12가지 시제를 한 개 한 개의 박스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에다가 내가 가진 개념을 각각의 다른 문장들을 각각의 다른 박스에다 담게 되는 거죠. 근데 벨라는 이게 약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모든 문장을
한 개의 박스에 담았음.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평소, 과거, 미래, 현재 진행, 현재 완료라는 5개의 박스에 각각에 있는 것들을 여기에다 5개의 박스로 각각 담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얘네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한데 모여서. 특히나 현재 완료는 박스조차 존재가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는 상태이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벨라의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개념 정리 박스 제작, 그 다음에 분류,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벨라한테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를. 그리고 네, 요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찍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19시 33분 3초에 보면은 아이가 제가 볼 때 생각하는 척을 한 걸로 느껴졌어요. 솔직히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느낌이기 때문에 잘못했어. 그러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를 찍었다라고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모르면 모른다. 내지는 틀릴 거면 틀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찍는데 그거를 찍지 않은 것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생각하는 척을 한다였다면은 그거는 저를 혼란시킬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 만약 그랬다면. 이런 부분이 좀 보였는데 만약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확인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는 거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을 해서 타일러야 될 부분입니다. 또 시제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 저기 아까 위에 있었던 부분인데 자 이거는 이제 42분 54초에 퀴즐렛 숙제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 오늘 했던 게 이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별거 없습니다. 얼마나 말을 빨리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꺼내 쓰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거를 할 때 이 앞단어 3개가 가진 정보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주어인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 구분도 해야 되고 주어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적어내야 되고 주어가 3인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달라지고 의문형인지 부정형인지 긍정형인지까지 결정이 되면서 그것이 일반 동사, 비동사 그러니까 이게 한 5개인가 6개까지 가요. 지금 제가 다 적지는 않겠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보는 순간에 적어버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he will이에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will he예요. 그 다음 이거는 I have not이에요. 이거는 he has not이에요. 이거는 I am not이에요. 다 맞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어떻게 그게 의식이 흐른 거냐면은 이거는 일반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주어부터 나와요. 그럼 he는 무조건 100%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근데 멋질 것이다라고 미래 시제잖아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will이에요. 그 다음 한국어를 배울 건가요? 의문문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시제에 따른 그 주요 단어가 여기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면은 will이에요. 100%. 왜? 미래니까. 그 다음 주어 he, will he. 그래서 그냥 will he가 한 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친절해 오지 않았다잖아요. 의문문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has가 나올 거예요. have나 I have네요. 근데 부정이니까 not이 들어가요. 그 다음 he가 들어오고 has not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의문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는 무조건이죠. he 그 다음에 has not 뭐뭐 하지 않았다니까. 그 시제가 현재 완료니까 거기에다가 not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앞에 들어가는 3개의 단어를 바로 못 뽑아내는 민족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 별로 없습니다.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자기가 할 말을 다 만들어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들어가는 무조건 너무나도 뻔한 단어 3개 정도를 뱉어내면서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완료라는 상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이런 개념 자체가 한국어로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 만들고 잘못 박힌 거 뽑아내고 그리고 한 상자에 몰아서 담겨 있는 것들 그거 전부 다 지금 분류 중에 있어요. 즉 뭐냐면은 잘못 배운 거, 그러니까 박힌 돌 빼내고 이건데 잘못 배운 정보 되돌리고 그 다음에 한 상자에
몰아넣은 거 분류하고, 이거는 이제 좀 보이게 뭘 좀 해놓고 해야겠다. 개념 정리. 이거 진짜 이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를 제대로 했다기보다 그냥 느낌적으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를 계속해서. 그 다음에 없는 상자 만들어주고, 개념 정리와 이것도 진짜 이해, 이쪽이에요. 이걸 해나가는 거고. 지금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지? 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상황이 온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저를 만난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약해요. 박스를 만드는 능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배웠을 때 A와 B가 다르고 B와 C가 다르고 C와 D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다른 패턴들을 다 각각의 상자에다 넣고 그 패턴들을 자기가 써야 할 때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해요. 제가 볼 때. 그거예요, 지금. 그랬기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해서 해소할 만한 것들 찾아갈 거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그거예요. 지금 여기 퀴즐렛 있죠. 이거 숙제하는 법 안내를 제가 드릴 건데 오늘 가르쳤던 이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동사표 쓰면서 주어를 계속 I로만 잡았는데 이제는 3인칭 단수로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 퀴즐렛 숙제 같이 시키고 그거를 암기에다가 제가 보면서 추가할 것들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숙제 안내를 제가 조만간 또 오늘 내로 드리거나 내일까지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정확히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주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수업 영상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아, 나도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요약드리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